을 보시죠. 여기서 고전 문학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고전 소설이 좀 나오면은 어려운데 그 주제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유형 좀 더 할게요. 구체적으로 뭐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은 이 구조적인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문몽 구조 부분은 그런 실제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꿈의 공간은 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실, 현실. 여기가 꿈속 꿈이다. 이게 실제고 요거고 꼭 안에서 꿈을 꾸니까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꿈속 꿈의 내용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서술상 특징 물어보는 거.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이제 물어보면은 이지어 작가 시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아는데 여기 부분은 이 내면 심리를 여기 가진 실체를 잘 나타내는 고요. 사실 여기도 뭐그 뭐야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만 어디까지나 딱 맞는 거 하나를 보면 돼요. 의 기능을 통해서 인물이 깨달음을 얻다 것이고요. 또 거기 있죠. 이걸 비슷한 얘기 500년 하고 또 이원적 구조 실군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구조다. 또 시 과거, 현재의 객관적인 구성으로 있다. 이 부분은 역전적인 구성으로 그러니까 객관적 구성이 아니고 역순행 구조죠. 네, 그래서 썼다. 네, 또 선계, 인간계, 되니까 틀렸고요. 구조 하고 니은하고 디귿고 꿈이 현실적이고 현실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구로 되어 있다. 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쾌락의 세계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속적 세계 이런 정도라고 거지 맞아. 일단 기억이 들어간 거다 틀렸고 또 니은이 있고 미안.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조 자체가 주제를 부각시키는 아니까 여기 쾌락의 세계가 이제 인간계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인물하고 운은 예, 고 저는 총 그렇죠. 방문자전 문제 묻고 합니다. 아직 안 나오는 것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전 1번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특이한 인물형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의 특적을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적을 중심으로 있다. 영웅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소설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쓸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방문의 에피소드 1, 2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화식 요게 제일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의 성격, 예. 집주인 독생, 새로운 삶을 약국에서 일하게 되었고요. 요거 있잖아요. 네, 이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악을 미워한다, 사양한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는 스스로를 맞춰 생각하는 거죠. 분에 대한 이런 부분 가장 고 경제적인 관념이 정확지 않고 좀 안분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 뭐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좀 자, 외양묘사, 외모묘사 여기 있고 일화, 유학적 때 경제적인 생활상, 경제적인 생활상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 부분 없고 대적으로 에피소드로 직접적으로 자, 이거 전지현 작가 시점이니까 예, 또 방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쓸 때 의미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를 잘 가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싸우면은 그걸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싸움에서 싸움을 못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고, 그 부분은 말솜씨가 뛰어난 건 아니라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하지 못할 만하다. 자, 또 하씨 남정에서 볼만한 또 자, 배경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을 배경으로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을 그 배경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영웅의 일대기랑은 상관이 없죠. 네, 영웅의 일대기. 이거는 이제 특정 임금을 할 만한 특정 임금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이쪽이었다. 가정소설, 덕목, 사회문화상, 구체적 배경, 조건 정책 이런 거는 뭐 어느 소설에도 맞지 않는 거죠. 적절한 내용은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제시하는 없고요. 또 도랑 내용상의 이제 특징은 적절하지 않은 것. 하씨 부인은 첩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첩을 들이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부인이라는 사람은 두 부인은 첩 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부인은 그래서 또 문제를 경고해. 문제를 앞두고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경고했다. 첩을 들였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경고했습니다. 요 스스로 첩을 구해주는 일반적이었다. 이거는 8번 중요한 부분. 이거는 여기 중요한 부분. 현실 비판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임금의 잘못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고 전지현 작가 시점 고전 소설은 대부분 전지현 작가입니다. 또 소재 이런 거 있죠. 4번 비판하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어서는 뭐 그런 넌지시 둘러서 잘못 안 하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죠.
간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사귈 때는 그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게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엄행수를 훌륭한 선택으로 생각한다. 자, 여기 대화를 통해 선교일자와 자목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사회상 비판. 네. 자, 이거는 너무 확실하게 말이 안 돼요. 다 전지어작가 있습니다. 또 사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파격을 보여주고 이게 주고 사대부들의 삶을 하고 맞아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 또 글자는 엄행수를 겉으로 보이는 손글자는 엄행수의 내면을 준다고 뭐 이런 점. 그다음에 문답 형식을 해서 짧은 분량, 그러니까 직접적 제시가 아니고 또 자세하게 제시한다기보다 돌려가지고 제시하고 있어서 막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승이 언행이 왜 못난다.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못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친구를 사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충분히 칭찬을 하면 가식적으로 보인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화자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그 사람의 칭찬을 해준다. 별점을 언급한 후에 장점을 언급해야 감동한다. 팬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리고 별점을 지적해달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점이 안 좋은지 말해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는 성격이 안 좋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고 본인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별점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다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나 거예요. 뭐 친구를 사귈 때 이렇게 교원 영입하는 것에 대한 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러지 않은 것은 이건데요. 그 뭐야? 상대방을 칭찬할 때 이외에는 자,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되게 얄팍한 사귐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든 간에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 이외에는 아니고 칭찬할 때뿐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도 는 여기서는 일단 특징이 그거예요.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의 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파격적인 것이었다는 거 하고 또 친구 간의 사귐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사귐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귐에 대해서 양반들의 사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기 좋은 말만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핵심적인 갈등은 기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이해해주고 13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술자가 흔한 일을 하는 엄행수와 같은 교우하는 것을 거로한다. 선생의 문화를 하직하려고 하는 이다. 또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또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거기 있지 않고 여기서의 말하는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죠. 과목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적인 사람은 과도한 칭찬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다 하는 거고요. 아이고 요거 A부터 아니 이게 말할 상 그리고 이 박전의 작품의 이제 특징은 다른 사람들 시험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네, 그거 생각하면 좋고 이렇게 뭐 특별한 부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근데 알기만 하면은 될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요 생전도 아직 더 나올 을 다음 허생전은 일단 사대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그런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민문학 아니에요. 양반문학입니다. 양반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양반의 입장에서 양반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을 하시면 됩니다. 인물 제시법은 주로 대화와 소통을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전시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고 허생의 아내는 여기에서 좀 아빠의 목소리 되게 적극적인 모자,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실용적인 관점을 지니는데 전형적인 그래서 허생의 처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허생의 입장을 비판하는 아내의 시선으로 소설을 진행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수업 시간을 하지는 않았는데 파이널에는 됐어요. 근데 내용은 이 내용을 패러디한 거라고 생각해요. 허생의 처라는 점점 허생의 아내 주의자 이렇게 보였고 요거를 요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호조의 변화까지를 보여준 사람은 아니야. 실주의적, 능력, 근데 아내가 약간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가 조금 신장되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데서 여성의 어떤 입지가 조금은 나아졌다라는 것이 그 정도만 있는 것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자, 그리고 역시 선생의 처가 하는 역할은 의식 대변 내 생활이 자체를 아니 집 나가게 만들자. 는 고순을 유발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 그다음에 양반계층의 문제점, 무능하고 실성이 변씨의 변씨라는 사람은 일단 허생을 돕는 사람이 공동체 이 부분에 가리지 않게 허생의 아내가 생각한 그릴게 목표는 입신양명이다. 내 당초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는 2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다. 자, 어떻게 하겠소? 가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장인밭일이라도 못하시나요? 만냥. 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자. 이렇게 아니야 운종가는 그냥 서울의 종로 이건 거죠. 그다음에 입에 풀칠을 했다는 요거가 뜻이 아니. 입에 풀칠을 한다라는 말은 사자성어로 이거 알아두고 호구 간신히 먹고 사는 라고 해서 호지다 소파리 망가진 데 고차림 여 조원령
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매점매석하는 그 부분이죠. 네. 자, 구체적 기점, 요약적 그리고 뭐 추리적 기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부터 이런 거. 그리고 구도층의 무기력, 시각사상의 태동 그냥 생겼다. 시각사상의 메인이 아니지만 여기 나왔다. 서민의식의 성장과 상업 그런데 이거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때고 보자. 고 당대 사회의 문제점. 자, 요거는 아니. 이거는 행한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매점 매석을 통해서 선생이 우리의 사회의 경제 취약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요거는 우리나라의 형편 그리고가 매우 취약하다. 자, 사재기, 승리, 매점 매석 때 과점 이런 거 거래 방식이 아니라 유통지에서 다 왔다고 자, 뭐 인섬 여기 부분은 별로 중요한 운도를 등장시킨 이유 요거는 좀 있습니다. 당대의 무능을 비판하기 위해서 도둑들을 양산하고 도둑들을 잡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치 중에서 중요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 피해가 심해요. 세도 정치가 세력 있는 사람들의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계책이 초조력, 인재를 넓게 등해라. 두 번째가 임금 옆에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재산을 나눠줘라. 그들의 권리를 없애라. 라는 거. 세 번째가 명나라랑 인적 교류를 하자. 그거였어요. 세도 정치 피해가 심했고 그리고 명나라가 망했는데도 나라를 추종하고 인재 등에 적을 하지 않고 예법을 버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거는 북벌로는 허구에 지나지 않고 북벌론을 위한 계획을 짜임새게 북벌론은 뭐라 그랬어요? 명나라를 위해 청나라를에게 복수한다. 뜻인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고 명분론이었다. 100%만 내세운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선생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완 대장은 합니다, 합니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생의 대화하는 역할은 이제 뭐냐 이 양반들을 비판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 이야기고 하고 있는 4번 척공기 척결 유능한 인재 때 이거 사회 제도를 개혁하자 뭐 그리고 신분제도 개혁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신분제도 개혁 이런 것까지는 아니 뭐 신분제 타파한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허생의 입장 이거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1번은 두 번째 내용에 나와 있어서 그렇죠. 명나라 유신들을 도와주자. 그리고 인재를 얻기 위해서 임금도 일자. 그런데 중국을 치고 우리가 중국을 치자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중국을 치자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힘을 길러가지고 중국의 존중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까지는 않았습니다. 또 예법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기 내용에서 이렇게 나와 있던 라고 생각하시면 촉전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 왠지 느낌이 네 그거는 느낌이
느낌이고, 느낌은 느낌이고, 뭔가 건대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면은 모르겠지만 뭐 아까 지만 자 어쨌든 요거는 또 문제 내기가 되게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얽힌 남 그리고 애정 문제 이런 거. 근데 상적 배경 되게 실질적인 현실적인 배경 구체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베트남까지도 나왔죠. 또 여기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정황이 나와 있죠. 술상의 특징은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수척은 어떻고 수척의 가족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거. 사실 그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 공간에서 조선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라고 여유무는 수척을 자기 나라로 들어가고요. 늙고 병든 사람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해가지고 수척의 어머니하고 부모하고가 도망칠 수 있었고, 그리고 뭉석은 시체 더미 속에서 살아남았고, 도누는 외장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된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돌보면서 살았다라고 나왔고, 여기서 우연히 이런 거 여기 고전소설의 우연성,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렇게 바로 우연히 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공석과 대를 하게 됐다. 그 아버지 언어의 장 아니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돈우 때문에 자살을 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됐다라는 것이죠. 수석에게 조선에 머물지 말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가서 중국의 깊은 산으로 들어가지 말자고 해서 뭐, 네. 부모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만났다. 불쌍하다고 가야 돼.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특징 겁니다. 구체적인 특성을 영국성 형녀들의 방에서 이런 거 우연습니다. 우연고 하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 이거 선우 신종 하늘이 돕는 거. 선우 신종. 꿈의 기능. 꿈의 기능은 이제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가족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힘이 태도 변화. 플러스 복선의 역할을 줬습니다. 또 강육불은 꿈에 나타나는 존재인데 직접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복선, 고력자, 희망적으로 기여, 좋은 결말을 맞이하도록 유도. 네, 그것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아니. 네, 나는 혼인할 수 없다. 를 근거로 의심을 했다. 그래서 의탁할 곳이 없어. 저는 사방 어디에도 외롭다. 아무런 아는 사람이 없다. 하고 묻고 6번은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노력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적극적이고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누가 조력자, 여유문하고 도누가 둘 다 조력자. 그리고 근육불은 선 이미지 인물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두 사람이 만나는 부분과 관련한 있었던 거. 적극적인 여인. 부흥의 중간에 자기가 배로 받겠다. 하고 있고요. 또 시간적 배경은 문제란
아니요. 조선 말고 배경이 조선, 아니, 조선 플러스 다양한 나라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고 A 부분이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 되게 쓸쓸하게 일반적 상간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쓸쓸한 심리, 때 몽환적인 효과 같은 그런 배경은 고 심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이 시에 대한 또 인물의 묘사를 나타냅니다.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느리고 처연한 필소리에 해답하는 힘에 젖은 뽕의 매개체 적으로 감정이 고조되는 차분하고 애상적인 또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하는 것은 조선인이 있는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다. 네. 이유를 알아보고 오겠다 하는 것은 이유를 알아보고 오겠다 하는 거 맞고 조선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이런 건 상관없고 소소리 소소리가 하는 역할을 그리고 만나게 되는 군대미 과거에는 없었다. 군대미는 없다. 이런 의미고요. 그 적절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만나게 되는 피리 소리고 시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이라고 이제 일본이 또다시 쳐들어온 그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16세기 말 10세기 초 백성들이 겪는 수산의 모습, 고 일반적 배경, 부산과 유랑에서 아시아를 넘어서 여러 국가에 때 요거는 아니 나머지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과 가족 역사 폭탄 말 그런데 요거 확실하게 틀렸죠. 국가적 배경이 비슷한 문제들이 온다들 일반적으로는 조선이 배경이 좁은 경우가 많은데 배경이 좀 넓었다라고 다음에 이거는 호질은 제가 따로 책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따로 드렸습니다. 호질을 호랑이의 일책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가 사람 비판적으로 나타나 위선적인 인물들에 대한 나타나 이라고 했습니다. 유는 유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동음이어로 할 때 자가 인물에 대한 소개하고 있고요. 또 동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네, 이거 공간의 이동 다른 심리 변화 는 되겠죠. 네, 서술상의 으로 열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 부와 영역을 통해서 네, 것을 비추고 있는지 한번 인물의 알려진 모습을 말하면서 이것과 다른 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를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 특징. 육각선생을 숫자적으로 보고 유는 유라, 선비는 아첨한다고 하더니 과연 자, 공음, 서리적 표현 이렇게 속속 표현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은 부정적인 모습, 표화 말하기가 아니고 구면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A하고 D, A하고 D가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북각 선생의 모습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아니고 들은 모자란 애들이라 가지고 자기네들의 욕망 때문에 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부로 그다음에 북각 선생이 안 들키려고 도망치는 모습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닌 척하는 것을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을 써. 자, 유라고 하더니 바로 그렇구나. 동음이어를 생각합니다. 선비는 자첨한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어법을 언어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17번은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보면 대잘량 양자스 양자에 기다려주는 양반용 이 호랑이의 말하기 방식 동음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검과 인간이 대적이다. 검과 인간이 대적이다라고 인간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다. 또 얘기하고 있는데 유추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여간에 요 얘기는 그거였죠. 국각 선생이 국각 선생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였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필은 다 할 수는 없으나 수필 문제까지는 어려워서 니만 1권의 내용이요. 이것도 기억만 하시면은 보통은 나오면은 이제 조선시대 것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참화설 이거는 빌린 말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1권입니다. 빌린 말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말을 빌렸는데 내가 그 말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남에게 빌린 것이다. 라는 것이 참화설이죠. 이생규 장전. 이생규 장전도 안 나왔는데 전에 운영전이 나왔는데 그게 사랑 얘기라서 또 희생이 담을 넘는다 해서 희생과의 뭐 사랑 이야기라고 있어요. 생각나시죠? 그 고려시대 나타날 때 전쟁이 일어나자 남편 혼자 도망가가지고 아내가 신이 돼서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뭐 영원한 사랑 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필들 좀 문제로는 하면은 통곡할 만한 자리 요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감정, 실정, 즉 희로, 애락, 애오욕 모든 것이 다 울음을 유발한다. 것이고 부정적인 울음, 진심을 담지 않은 울음에 대해서는 진짜 울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즉 기쁨과 분노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것이 모두 다 울음을 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떤 감정 때문에 지금 울고 싶다고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갓난애기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서 갓난애기가 좁은 곳에서 세상에 나왔을 때 기쁘고 즐거워서 우는 거라고 나의 마음은 되게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경치를 보니까 감정이 좋아서 그렇게 나는 여기서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기쁨과 감격 때문에 즐거움 감격 때문에 됐다라는 거 내가 기억할 만한 자리. 울음에 대해서 울음은 꼭 슬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관념을 깨는 사람들의 통념을 깨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고요. 그리고 구몽신화는 영웅서사를 잘
자, 영웅에서 태어났을 때 고귀한 혈통, 피곤한 능력, 어려움을 겪고 노력자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그런 것이 신화의 특징이고, 단군 신화와의 차이는 단군 신화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설이라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흐린 거울을 보고 있어서 왜 흐린 거울을 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사람을 엄격한 잣대로 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흐린 거울을 본다. 그리고 거울의 본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뭔가 유연한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관상가와의 대화 이런 관상가가 어떤 사람을 보면 반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른 사람한테는 순한 사람이라, 살찐 사람한테는 귀한 사람, 눈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눈이 바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는 다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즉 지금 가난한 사람은 부귀한 사람은 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부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눈이 문제를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눈이 밝을 수 있다. 를 보고, 좋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백성들이 사모하여서 슬프게 운다. 간혹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웃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뭔가 관상을 지금 현재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는 그런 게 특이한 관상, 이상한 관상가가 그런 얘기입니다. 수필 하나가 나온다면은 사마설의 절, 혹할 만한 자리, 관상가와의 대고 보지 못한 것도 아시죠? 폭포를 보러 때 그 폭포를 보지는 못하고 다른 를 보았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폭포를 보지는 못했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게 폭포의 이야기입니다. 향기는 이제 코끼리의 코를 보며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비판을 하고, 또 사실은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걸 써본 것 같아요. 수호제기, 수호제기 필수라고 보면 돼요. 저는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나를 지키는지 말씀드렸죠. 예, 정약용이 수호제기라는 거, 나를 지키면서 원래 큰형님이 자신의 집을 지키는 북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몰랐다. 알고 보니 그것은 뭐냐? 진정한 자아는 도망가기를 잘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은 오히려 괜찮은데 자아는 내가 나의 뜻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하면서 천하 만물 중에 자신만을 한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 진정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존재하지, 조금만 외부의 상황이 주어지면은 다 사라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켜야 된다. 과거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정적인 나, 긍정적인 나, 그런 부분 찾는 것이 됐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치다가 인정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소제기. 요술에 대하여도 요술은 사람의 눈을 홀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부정적인 인간들이, 권세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춤스러운 척하고 덕이 있는 척하는 것이 실은 즉 한반우리 비판이 된 이야기라고. 그리고
의사문답은 희롱과 허자라는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자라는 사람이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고, 희롱은 만물은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자의 의견을 이렇게 하나씩 의견이 깨뜨려가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과 동물도 인간처럼 덕이 있고, 동물도 인간과 같은 예의가 있고, 복식도 있고, 예장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모든 대상은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부사문답이고요. 일야구도하기.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넌 이야기. 강을 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무서워하는데, 낮에 강을 건널 때는 낮에 강을 건널 때는 시각 때문에 무섭다. 밤에 강을 건널 때는 시각 때문에 무섭다. 그런데 원래 이 모든 소리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의 마음이 슬프면 슬프게 들리고, 나의 마음이 기쁘면 기쁘게 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하늘을 보는 이유는 물을 보는 게 무서워. 밤에는 비를 막는 이유는 강물 소리가 무서워서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비하고 눈 이런 것들이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그런 걸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구전문학과 중세국어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몇 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중세국어하고 고전문학하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범위는 그 정의된 유형하고 같고 추가로 고전만 이렇게 되겠고요. 저는 하루에 한 세트, 그래서 문제 2개 유형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를 해서 이제 드릴 테니까, 저는 조금 그거 하고 나서 붓고 다 올려주면은 시험하시고 질문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고요. 우리 내일부터 좀더 시전에 맞춰서 하고, 오늘은 좀 일찍 하세요. 오늘은 정말 일찍 하세요. 내일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분, 오늘 이전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하도록 합니다. 안녕.